그러니까 오늘 직선의 방정식부터 해야 되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중학교 때 1차 함수에서 배웠던 부분이 있잖아. 맞죠? 그래서 1차 함수에서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볼게. 1차 함수에서 우리 뭐 배웠니? 1차 함수에서 우리 항상 이런 식으로 썼어.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다.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이 a를 뭐라고 불렀고? 그치, 기울기라고 불렀었고요. 그 다음에 이 b를 뭐라고 불렀다? y 절편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1차 함수는 항상 어떻게 풀어? 기울기가 몇인지 구하고 y 절편이 몇인지 구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식을 세웠다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었어요. y는 기울기가 2인 애야. 근데 여기 뒤에 b가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1,2를 지나.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였어?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서 풀었죠. 그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도 있었어. 어떤 직선이 있어. 또는 어떤 1차 함수가 있어. 근데 걔가 뭐 1,0과 3,5를 지난다 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풀어? 이 둘 가지고 기울기 구했죠. 그치? 그러면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 x 3에서 1 빼고 5에서 0을 빼서 이렇게 기울기 쓰죠. 그치? 얘는 순서 바뀌면 안 돼. 알겠죠? 항상 한쪽에서 한쪽을 빼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2분의 5가 된다. 아, 그러면 기울기가 2분의 5니까 얘는 y는 2분의 5x의 플러스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둘 중에 아무거나 얘는 1,0을 지나니까 1,0을 집어넣어 보시면 1,0을 집어넣어 보시면 b는 마이너스 2분의 5구나. 그래서 이제 계산을 했었다고. 여기까지가 이제 중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직선의 방정식을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1차 함수의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 애들을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표준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왜냐면 표준형은 항상 정의에서 만들어지는 식을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불러. 알겠죠? 정의, 직선의 정의를 가지고 만들어내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알겠죠? 그 증명은 중학교 때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얘를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얘를 어떤 식으로 바꿀 수가 있냐면, 쉽게 말하면 y를 반대로 넘겨. 그럼 어떤 식의 형태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알겠죠? 한쪽으로 다 몰아서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그럼 도대체 일반형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일반형은 방정식의 형태로, 즉 는 0의 형태로 바꾸는 걸 우린 일반형이라고 불러. 그러면 우리가 이미 중간고사 때 표준형을 다 배웠어. 1차 함수가 뭔지 다 배웠어. 근데 왜 굳이 일반형으로 바꿔서 이름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매겼느냐? 그럼 잘 봐. 우리 1차 함수에서 y는 ax 플러스 b가 있는데 a가 0인 경우를 다뤄 안 다뤄? a가 0이면 얘를 1차 함수라고 불러 안 불러? 안 부르지. 즉 a가 0이 아닌 경우만 봐. 근데 우리는 a가 0인 경우도 그려보면 y는 b라는 애가 되죠. 그치? 그냥 b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 볼게. y는 1이라는 애가 있어. 그럼 내가 얘를 좌표 평면상에 나타내보면 y가 1인 건 여기잖아. 맞지? 그럼 이 직선은 어떻게 생겼어? y는 1이라는 직선은 이렇게 생겼어. 그치? 그러니까 얘는 직선이야 아니야? 직선이잖아. 근데 1차 함수야 아니야? 1차 함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1차 함수가 아니지만 직선이지. 맞죠? 반대로 이번에는 x는 1이라는 애를 써볼게. x는 1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b가 0이란 소리예요. y의 개수가 0이란 소리야. 그럼 얘도 1차 함수는 아니야. 그치만 그림을 그려보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x는 1이라는 요런 애가 만들어진다. 얘도 직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배웠던 1차 함수와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직선의 방정식의 차이점은 뭐밖에 없다? x는 뭐 c, 또 y는 c, 이런 식으로 x축과 평행한 직선 또는 y축과 평행한 직선 말고는 차이점이 없다라는 거야. 결론은. 그러니까 결국 뭐야? 중3 때 배웠던 거 다 갖다 쓰면 돼. 언제만 빼고. 첫 번째, 기울기가 0인 경우.
두 번째, 얘는 기울기가 없다라고 불러요. 알겠죠? 왜냐면 우리 기울기 구할 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을 기울기라고 부르잖아. 맞죠? 근데 얘는 x가 1로 고정돼 있지. 그러니까 x 증가량이 몇으로? 0으로 고정돼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분모가 0인 거야. 그럼 안 되죠. 그래서 기울기가 없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얘는 기울기가 0인 경우. 왜? a가 0이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기울기가 없는 경우. 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함수에서 이 두 가지 경우만 추가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요식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저 식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잘 봐. 우리가 방금 했던 거야. y는 2x 플러스 b라는 애가 있어. 맞지? 근데 내가 얘를 2,3을 지난대. 그럼 우리 원래 어떻게 풀었어? 중학교 때는 여기다 대입했어. 또 마찬가지 아까 했던 거 1,0과 3,5를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어. 그럼 어떻게 구해? 1차적으로 기울기 구해. y는 2분의 5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적어. 이런 식으로 적고 하나를 집어넣어. 그래서 b를 찾아.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 단계별로 나눠서 풀었었잖아. 맞죠?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안 풀고 어떻게 풀 거냐면 잘 봐.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있다라고 쳐볼게.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몇 개일까? 좌표평면상에 기울기가 2인 직선 몇 개일까요? 무수히 많겠죠? 그치? 근데 이렇게 해볼게. 근데 기울기가 2인데 1,3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일까? 기울기가 2인 직선 중에 1,3을 지나는 직선 몇 개야? 한 개밖에 없지. 맞아? 한 개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그걸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풀었잖아.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풀 거냐면 저 식을 조금 변형해서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씁니다. m은 기울기를 뜻해요. 그래서 x-x 좌표 플러스 y 좌표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쓸 거야. 왜 이렇게 되는지를 봐야 돼. 잘 봐. 이 점을, 그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을 x1, y1이라고 두는 거야. 그러면 이 직선은 얘를 지나니까 얘를 대입할 수 있지. 맞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 x 자리에다가 x1 집어넣으면 요만큼이 뭐가 되니? x1 마이너스 x1이니까 뭐가 돼? 0이 되지. 그 다음 y 자리에다가 y1 집어넣으면 그냥 어떤 식이 돼? y1은 y1이다라는 식이 되죠. 맞지? 맞지? 내가 요런 식으로 쓰면 얘가 뭘 의미하게 되는 거다. x1, y1을 지나는 직선이란 뜻이 되는 거야. 요 식 자체가. 기울기가 m이면서 1,3을 지나는 직선을 보고 싶어. 다시 기울기가 2면서 1,3인 직선을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쓰면 된다? y는 기울기가 2면서 1,3을 지나잖아. 그럼 어떻게 쓰면 된다고? x-x 좌표 플러스 y 좌표 이렇게 쓰면 돼. 왜? 1,3 넣으면 성립하는 식이 얘거든. 뭔 소린지 이해되세요? 뭔 소린지 이해되니? 그래서 얘를 전개하시면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만들어지더라. 얘가 그럼 무슨 직선이다? 기울기가 2면서 1,3을 지나는 직선이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써놓고 대입해서 구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냥 기울기와 한 점을 알고 있으면 바로 식을 작성해서 쓸 수가 있다. 알겠죠? 이거는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식에서 y1을 반대로 넘긴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일단 얘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고요. 얘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아까 얘기했던 기울기가 없는 경우와 기울기가 0인 경우 두 가지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얼추 다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럼 필수예제 1번 봅시다. 필수예제 1번. 근호야.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여기까지 다 설명을 했어. 그러면 내가 어떤 직선을 구하고 싶어.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보가 뭘까? 기울기랑 한 좌표, 한 점. 이렇게 두 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구하면 돼. 알겠지?
너네가 앞으로 직선의 방정식도 그렇고 원의 방정식도 그렇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 명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직선을 구하려면 기울기와 한 점을 알아야 돼. 만약에 기울기를 모르면 기울기를 미지수로, 한 점을 모르면 한 점을 미지수로 설정하시면 돼요.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알면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두 개를 다 줬어. 그럼 쉬운 문제. 둘 중에 뭔가를 안 줬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찾아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 거니까 머릿속에 애초에 그렇게만 생각을 해두시면 직선의 방정식이 전체적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표현 방식만 달라지는 거니까 보도록 할게요. 필수제 1번에 두 점 마이너스 4,2와 6,8을 이은 선분의 중점. 저번 시간에 했던 중점 어떻게 구한다? 더한 다음 반 나눈다라는 거죠. 평균 값이었어요. 그 다음 더한 다음 반 나누면 1,5가 된다. 근데 얘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다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알겠죠? 왜? 한 점과 기울기를 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쓴다? y는 기울기에 x 마이너스 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괜찮아?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8이 된다 해서 끝난다고. 됐니? 괜찮아?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로 계속 해주잖아. 너네도 말로 외워. 그냥 무작정 공식으로 외우는 것보단 말로 외우는 게 편해요. 그리고 기억이 오래가. 어떻게 한다고? y는 기울기의 x 마이너스 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평소에 문제 풀 때 중얼중얼 거리면서 풀어, 속으로. 그러면 금방 외워져. 그리고 그 기억이 되게 오래가. 중얼중얼 거리면서 푸는 게. 알겠죠? 너네 영단어 외울 때도 눈으로 쓱 보고 외우는 것보다는 읽으면서 외우는 게 더 편하다고 하잖아.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식을 쓸 때 y는 m 곱하기 x 마이너스 x1 이렇게 읽을 수는 없잖아. 한국인인데. 너네 미국인 아니잖아. 그치, 한국인. 그래서 이제 한글로 쭉 읽으면서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뭐 마찬가지죠. 2번도 3대2로 내분하는 점과 지나는 점을 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기울기 구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6번은 내가 풀어드릴 테니까 67번 한번 풀어보세요. 67번도 일단 풀어보시고 또 풀어드릴 테니까 67번 한번 풀어보세요. 넌 왜 볼펜으로 풀어? 거기다 쓰면 노트에다 써. 알겠지? 볼펜으로 쓸 거면. 어떻게 풀었어? 무게중심 찾아서 풀었어? 무게중심 찾아서 풀었니? 그럼 66번도 한번 풀어봐.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무게중심과 점씨를 지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삼각형을 아무렇게나 한번 그려볼게. 너네는 이제 문제 푸는 데는 굳이 삼각형을 그리실 필요 없어요. 무게중심 구하는 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구하면 되는데 한 가지만 그냥 언급을 하고 가기 위해서 얘를 이제 C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A, B가 이렇게 있고 그럼 어딘가에 무게중심이 있을 거잖아. 근데 저번 시간에 내가 얘기했었던 거야. 무게중심은 뭐의 교점이야? 그치, 중선의 교점이죠. 중선의 교점이지. 그러면 무게중심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찍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중선을 이렇게. 그럼 무게중심은 이 중선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2대1로 내분하는 여기였잖아. 맞죠? 그럼 결국 C와 무게중심 G를 연결한 이 직선은 뭐가 되는 거야? 결국 중선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선 크게 쓰이진 않아. 근데 이제 어떤 다른 문제에서는 쓰일 수 있으니까 일단 알아두세요. 그래서 어떤 한 꼭지점과 무게중심을 연결한 직선은 결국 중선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무게중심을 구해서 푸셔도 되지만 A, B의 중점을 구해서 푸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알겠죠? 방식은 여러 개를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 문제 자체를 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6번 같은 거 보면 66번에 간단하게 그림만 그려서 빠르게 끝낼게요. 보시면 마이너스 4,3이 여기 있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맞죠? 그치? 기울기가 음수면 내려가는 거 우리 뻔히 알죠? 그럼 그랬을 때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얘가 되겠죠? 그치? 그럼 이 넓이 어떻게 구해? 요 X절편과 요 Y절편 구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직선의 방정식 찾아서 XY절편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얘들아, 너네 게임 좋아하니? 게임 좋아해? 뭐 해? 발로란트? 요즘 애들은 발로란트 많이 하지? 뭐해? 게임 잘 안 해? 그러면 넌 핸드폰 게임 많이 하지? 컴퓨터 게임 잘 안 해? 어? 돈이 별로 없어요. 돈이 없다고? 제대로 즐기지 못해요. 아무튼 근데 왜 이게 왜 하냐면 내가 예전에 나도 까먹고 있었던 건데 이제 롤이 뭔지는 알지? 그치? 롤의 캐릭터 중에 아펠리오스라고 아니? 알아? 그러니까 이런 애가 있어. 그 놈은 그 놈 알이? 모르지 잘. 별로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모르지. 내가 이제 아펠리오스라는 캐릭터가 뭐냐면 무기가 세 가지가 있어.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세 가지의 무기를 적재적소에 써서 싸우는 애야. 알지? 그런 애인데 무튼 나도 이제 예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나 까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젠가 이제 어떤 애가 지금은 이제 졸업해서 나갔는데 졸업했던 애가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다 졸업하고 술 사달라고 찾아왔어. 그래서 술 사달라고 찾아와가지고 이제 너네 중간고사 보고 중간고사쯤에 술 사달라고 찾아와가지고 이제 술을 사주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얘기가 갑자기 나온 거야. 내가 예전에 한 3년 전에 한 얘기를 걔가 꺼낸 거야. 나도 까먹고 있다가.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어떤 한 문제를 풀 때 그 한 문제를 푸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거든. 방금도 마찬가지로 무게중심 같은 거 찾을 때도 한 가지가 아니야. 근데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당연히 이 문제가 변형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결국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 그래서 본인이 아는 문제여도 특히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하고 그러다 보면 아는 문제인데 이걸 왜 또 들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공부를 하다 보면 아는 문제인데 왜 또 풀어?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 아는 문제가 나왔으면 본인이 아는 풀이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단계에서는. 나중에 이제 시험 대비 때는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해. 시험 대비 때는 가장 본인한테 잘 맞는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문제를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한 단계고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꼭 한 문제를 한 가지 방법으로만 푸지 마시고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해주니까 그 중에 한 가지로 풀 수 있으면 다음번 풀 때는 뭐 다른 문제 다른 방식으로 풀어본다든가 아니면 개념 원리에선 이렇게 풀고 센에선 저렇게 풀어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새로운 방법이 쓰이는 문제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어려운 문제에서. 알겠죠? 그렇죠? 그런 거니까 일단은 그래서 내가 일부러 문제를 풀 때 한 가지 방법으로만 풀어주지 않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풀어드리고 나중에 이제 시험 대비 때는 한 가지를 그냥 외우라고 시킵니다. 시험 대비 때는 그땐 달라. 또 이제 시기마다 공부 방식이 다른 거야. 알겠죠? 그렇죠? 그런 거니까
일단은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3번에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사실 얘는 공식이 있습니다.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공식이 존재하는데 이 공식을 외우지 마세요. 알겠죠? 왜 외우지 말라고 하느냐? 어차피 많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몰라도 풀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x절편이 6이라는 건 몇 콤마 몇을 지나는 거다? 6,0을 지난다는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y절편이 마이너스 2라는 건 0, 마이너스 2를 지난다는 소리다. 그러니까 무슨 점을 준 거야? 2점을 준 거야. 그러면 기울기 구해볼게요. 6에서 0 빼면 6분의 0에서 마이너스 2 빼면 2. 6분의 2가 기울기인 거야. 그럼 기울기 알았으니까 어떻게 써? y는 기울기에 x 마이너스 x 좌표인데 앞에 걸 쓰든 뒤에 걸 쓰든 상관없어. 아무거나 하나 갖다 쓰면 돼. 알겠죠? 아무거나 하나 갖다 쓰면 x 좌표에 플러스 y 좌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앞에 거 갖다 쓰면. 사실 뭐 그냥 y 절편 갖다 써도 되는데 지금 우리 얘를 연습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얘는 뭐가 된다? 3분의 1 x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이 만들어진다.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 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풀잖아? 얘가 공식이거든? 이렇게 풀면 뭐가 돼? 얘가 1차 함수의 형태로 정리가 안 돼 있어. 맞지? 맞지? 근데 우린 결국 대부분의 직선의 방정식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결국 정리를 해야 되거든? 알겠지? 그럼 이 공식으로 써서 결국 얘를 정리를 해서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저 공식보다는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 두 점을 지난다. 직선 위에 이 직선 위에 제가 있다 해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 세 점이 일직선상에 존재한다.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소린 건데 그럼 내가 세 점을 한번 찍어 볼게. 한 직선 위에 A가 있고 B가 있고 이 순서는 아니어도 돼. 상관없어. C가 있다. 그 말은 뭔 소리냐? 내가 A와 B를 가지고 직선을 찾아도 얘가 되는 거고 우리 두 점만 있으면 직선 찾을 수 있잖아. 직선 찾을 수 있으니까 또 BC를 가지고 직선을 찾아도 이 직선이 나오는 거고 AC를 가지고 직선을 찾아도 이 직선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세 점 중에 어떤 점을 갖다가 써도 같은 직선이 나온다는 소리야. 같은 직선이 어떤 똑같이 생긴 두 개의 직선이 있어. 그럼 그 두 직선은 무조건 뭐가 같을 수밖에 없어? 기울기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뭔 소린지 이해가니? 똑같은 직선은 당연히 기울기가 같겠지. 그 말인 거야. 그래서 내가 AB를 가지고 기울기를 찾아볼게. AB를 가지고 기울기를 찾아보면 3-1분의 2 플러스 A가 될 거고 BC를 가지고 기울기를 찾아보면 1-A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가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얘는 결국 같은 직선이니까 두 기울기가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해서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는 2분의 2 플러스 A분의 1-A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니까 넘기고 넘겨서 A 값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쉽죠? 별거 아니죠.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한 것들이니까 빠르게 넘어갑시다. 단순한 것들이니까 빠르게 넘어가고 필수예제 5번부터는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여기서의 핵심은 직선이 아니라 도형이 무엇인지야. 도형이 무엇인지야. 볼게요.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에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 있고요. 두 번째로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은 뭐가 있느냐. 여기서도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삼각형의 넓이를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은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중선이 있어요. 자꾸 들어가냐 얘. 중선이 있습니다. 중선. 알겠죠? 삼각형의 중선은 무조건 2등분합니다. 삼각형을.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냥 임의의 직선일 때가 있어.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면 중선 같은 경우에 옆에도 나와 있지만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중선 내가 이렇게 자르면 이 왼쪽 삼각형의 넓이와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라는 거야. 이등분한다라는 건. 두 번째 임의의 직선이라는 게 뭔 소리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꼭 이 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자를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삼각형을 이렇게 잘라도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꼭지점을 지나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잘랐어. 그러면 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는 거지. 맞죠? 그럼 1번 넓이, 2번 넓이라고 하면 1번과 2번 중에 구하기 쉬운 넓이는 뭐야? 2번 넓이죠. 2번 넓이죠. 그러면 봐봐. 2등분한다는 건 왼쪽 넓이와 오른쪽 넓이가 같다는 소린데 우리 이 왼쪽 넓이는 구하기가 힘들잖아. 그럼 어떻게 풀면 돼? 얘를 그냥 2번이라고 하고 얘를 삼각형 AB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전체 넓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2번 넓이는 뭐가 되는 거야? 전체의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뭔 소린지 이해가? 다시 임의의 직선으로 잘랐을 때는 모양이 이쁘게 생긴 애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도형일 때가 있고 아닌 도형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만 구하면 되는 거야. 전체 넓이 삼각형이니까 구하기 쉬워. 맞죠? 여기 안에 있는 삼각형 구하기 쉬워. 그렇지만 이 사각형은 구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전체를 반으로 나누면 이 안쪽 삼각형이 된다 해서 푸시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얘는 어떻게 두 가지로 나뉘냐면 첫 번째 평행사변형이라는 건 그 안에 직사각형, 정사각형, 마름모 다 되는 거야. 평행사변형을 쪼갤 때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임의의 직선일 때가 있어요. 그럼 임의의 직선 얘랑 똑같습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잘라놓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갖다가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임의의 직선일 때 그렇게 푸시면 되고 평행사변형일 땐 무엇이냐? 평행사변형일 때는 대각선의 교점을 구하시는 겁니다. 정확히는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만 해요. 뭔 소리냐면 평행사변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자꾸 들어가냐 왜? 이런 식으로 있는 평행사변형이 있고 내가 얘를 직선을 잘라서 반으로 나눌 거야. 그럼 무조건 뭘 지나야 된다고?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된다. 대각선의 교점을 구해보시면 이렇게 있고 요게 대각선의 교점이죠. 그럼 내가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도록 삼각형을 다시 평행사변형 이렇게 자를 거야. 그러면 위의 넓이와 밑의 넓이는 무조건 같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자를 거야. 그래도 같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자를 거야. 그래도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일단 정석적인 방법으로는 삼각형은 중선이라는 건 중점을 지난다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사각형에서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삼각형 또는 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지나야 되는 점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 외에 임의의 직선이 아닌 이상. 그래서 이 문제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다? 점 A를 지나고 그러니까 한 점을 지나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그럼 뭘 지나는 거다? BC의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지난단 소리다. 즉 결론은 뭐다? 중선이란 소리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BC의 중점 어떻게 구해? BC의 중점 더해서 반으로 나누시면 1,3이 되죠? 더해서 반 나누면. 그러니까 뭐 하면 돼? A라는 점과 1,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아주시면 답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직선이 메인이 아니에요. 삼각형과 사각형의 성질을 아는 게 메인인 거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고 앞서 얘기했듯이 72번과 73번 전부 다 평행사변형이죠. 그러면 73번 기준으로 보면 어떤 직선이 있대. kx-4y 플러스 3은 0이라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이 직사각형을 이등분하더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직사각형도 결국 평행사변형일 거니까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면 여기에 대각선의 교점이 존재할 것이고 그러면 이 직선은
무조건 이 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점을 어떻게 구해?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평행사 변형의 대각선의 교점은 서로를 이등분하고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건 뭐가 일치한다는 소리다? 중점이 일치한다는 소리다. 그래서 이 말은 뭐다? A라는 점과 C라는 점의 중점을 의미한다. 그래서 A라는 점은 1,4고요. C라는 점은 5,2인 거니까 더해서 반을 나누시면 3,3이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3,3을 이 직선에다가 대입하시면 K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뒤에 없네요. 혹시나 이제 다른 도형이 있나 했는데 그거는 또 나오면 또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 지금 내가 저 임의의 직선을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그 너네 1학년 모의고사 있지? 1학년 모의고사가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1학년 모의고사 문제에 요 임의의 직선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학교에서 그 모의고사 문제를 갖다 쓸 수도 있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나중에 내가 문제 뽑아서 다시 보여줄 테니까 일단은 책에는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볼게요. 6번 볼게요. 근호야 정신 차리고 저기 스탠딩 책상 있으니까 힘들면 일어나서 들어. 뭐 너 계속 졸잖아 중간중간에. 봅시다. 필수 6번 볼게요. 상수 ABC가 다음을 만족할 때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돼 있어. 너네가 앞으로 어떤 함수를 배우게 될 거야. 뭐 직선이든 아니면 우리가 이미 배운 2차 함수든 원의 방정식이든 아니면 우리가 3단원에서 배우는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뭐든 간에 어떤 함수에 대하여 걔가 그 함수가 지나는 사분면을 찾아라 라는 말은 Y절편을 찾아라 라는 말이야. 알겠죠? 그냥 무턱대고 Y절편만 띡 찾아라 이 말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사분면을 찾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겠죠. 그치? 그래프를 결국 그려야 어디 사분면을 지나는지를 알 거니까. 그런데 그 그래프를 그리는데 우리 평소에 그래프 그릴 때 Y절편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대충 그리잖아. 맞죠? 그런데 문제에서 사분면을 물어본다 라고 한다면 그래프를 그릴 때 꼭 Y절편을 신경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X절편을 신경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X절편이든 Y절편이든 둘 중 하나의 절편을 신경 쓰면 되는데 Y절편이 구하기 더 쉬우니까 Y절편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 Y절편은 그냥 X에다 0 집어넣으면 끝이니까. 알겠죠? 훨씬 더 함수에서 구하기 쉬운 건 Y절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볼게요. 첫 번째 뭐다? A 곱하기 C가 양수고 BC가 양수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우린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돼 있고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일반형을 보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못 그려. 뒤에 가서 원의 방정식에서도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표준형은 정의를 가지고 만든 식을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일반형은 그걸 그냥 다 전개해서 는 0으로 바꾼 방정식의 형태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형, 즉 방정식의 형태를 보고는 그래프를 그릴 수 없습니다. 항상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표준형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표준형으로 바꾼다는 건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고 B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된다라는 거고 그럼 얘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려볼 건데 잘 봐. 지금 B 곱하기 C가 양수래. 곱했을 때 양수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곱했을 때 양수라는 건 뭐가 같다? 부가 같다는 소리죠. 그치?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플러스든 마이너스 마이너스든 같은 거다. 또 얘가 양수지. 맞죠? 얘가 양수라는 건 얘도 부가 같다는 거지.
그럼 얘도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같다. 그 말은 전부 다 플러스거나 전부 다 마이너스다.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얘 봐봐.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지 이렇게 둘 중 하나인 거야. 맞죠? 근데 항상 사분면을 따지기 위해서 뭘 찾아라? y절편을 찾아라. 얘가 y절편이죠. 보면 얘도 플러스고 전체는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된다? 밑에 게 된다. y절편이 마이너스인 걸 찾았다. 그러면 지나는 사분면은 2, 3, 4 사분면이다 라는 건데, 여기까지가 이제 정석적인 풀이고요. 정석적인 풀이고. 근데 잘 봐. 얘가 전부 다 플러스든 전부 다 마이너스든 개형이 바뀔까요? 전부 다 플러스든 전부 다 마이너스든 개형이 바뀔까? 잘 봐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애가 있어. 전부 다 양수인 경우에 내가 그냥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 볼게. 2x 플러스 3y 플러스 4는 0이라는 애가 있어. 얘와 이번엔 전부 다 마이너스로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애가 있어. 얘는 같아 달라? 얘와 얘는 같아 달라? 같죠? 그러니까 전부 다 플러스든 전부 다 마이너스든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그러니까 개형은 같아 달라? 같아. 즉 결론, 원래 정석적으로는 이렇게 풀어야 되지만 앞으로 이런 부호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또는 개형 또는 사분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부호를 따지는 경우에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하나를 설정하세요. a를 플러스라고. 그럼 b는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겠죠. b가 마이너스면 c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넣으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런 식으로 가정을 해서 푸는 건데, 이렇게 그냥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땐 처음부터 딱 설정해놓고 문제를 풀어버리자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방금 내가 설명해줬던 걸 한번 적용을 시켜봅시다. 75번 한번 풀어보세요. 75번. 숙제하는데 모르는 건 없었어? 오답은 아직 다 못했어. 응? 오답을 다 못했어. 오답은 아직 다 못했어? 좀 이따 오답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근우는? 오답은 했어? 오답이요? 네. 아, 틀린 것도 고쳤어? 좀 이따 질문해? 알겠지? 이거 이건 증명이어서. 증명이 약간 까다로워. 증명은 넘어가. 네. 약간 뭔가 서술형 그런 느낌. 응. 나중에 증명 또 해줄 테니까. 네. 일단 모르는 거 질문해. 볼까요?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를 플러스로 잡으면, A를 플러스로 잡으면 B도 플러스일 거고, A가 플러스면 C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풀풀 만 거야. 얘가 풀풀 만 거야. 그럼 쟤 바꿔보시면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고, 그럼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보면
플러스 플러스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요만큼은 뭐가 돼? 마이너스. 요만큼은 플러스. 즉 감소하는데 y절편은 플러스. 3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빠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7번 8번 이 있는데 유형 7번 8번이 시험 단골 문제예요. 그리고 유형 7번과 8번은 이제 우리 1학년 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봐봐,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이라는 건데 이 유형이 지금에서도 나오고요, 원의 방정식에서도 나오고요, 뒤에 가서 3단원의 함수에서도 나와요. 그 다음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지. 2학년은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함수라고. 맞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얘가 다 나올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중요해. 당연히 이번 중간고사 때도 나올 거고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얘는 조금 천천히 좀 깊은 내용까지 전부 다 설명을 할 건데 보시면 필수예제 7번에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을 우리는 앞으로 정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정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정점이라는 건 정지한 점이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직선은 계속 바뀌어. 직선은 계속 바뀌어. 그치만 저 점은 변하지 않아. 왜? 그 직선이 항상 지나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시계에서 뒤에 보면 시계 있는데 시계에서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시침과 분침, 뭐 초침은 돌잖아. 얘네들은 계속 변하지. 얘네들이 직선인 거야. 그치만 요 가운데 점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얘가 정점인 거야. 그러니까 직선이 기울기는 변해. 이렇게 있든 이렇게 있든 이렇게 있든 막 기울긴 변해. 그치만 얘는 변하지 않아. 이 말인 거거든.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그 정점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직선, 저렇게 생긴 직선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표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라는 말이 있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디서 나왔던 거야? 공통수학원에서 나왔던 거. 뭐야? 무슨 표현이야 이게? 무슨 식? 항? 등? 식에 대한 표현이죠.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라는 말은 항등식에 대한 표현이잖아. 맞죠? 그럼 K값에 관계없이 항상이라는 건 X에 대한 항등식이야? Y에 대한 항등식이야? K에 대한 항등식이야? K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럼 X, Y, K 중에 누가 주인공이야? 요 세 개의 문자 중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K인 거야. 근데 쟤는 지금 K로 정리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으니까 K로 정리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때 내가 항등식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똑같이 얘기했어 이렇게. 그럼 보자. K로 묶어볼게. K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Y 더하기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이 돼. 그럼 항등식은 왜 항상 성립하는 거였어? 항등식은 왜 항상 성립해? 근호야, 너는 1학기 때 나한테 배웠으니까 알아야지. 항등식은 왜 항상 성립할까? 그냥 항등식이니까? 문제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왜인지 기억해야 돼. 항등식은 왜 항상 성립해? 좌변과 우변이 같기 때문에 항상 성립해. 이거 너랑 똑같이 생긴 애가 한 명 있어. 만약에 있다 쳐봐. 있어. 이 세상에 없겠지만 있어. 그러면 어떤 걸 비교하든 다 똑같겠지. 왜? 똑같은 사람이니까. 마찬가지야.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이니까 뭘 집어넣든 다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인 거야. 이해됐어? 항등식의 이유가 그거거든? 그래야 기억이 오래 간다고. 알겠죠? 이유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봐봐. 얘가 항등식이야. 그럼 좌변과 우변은 똑같아. 근데 우변은 K가 있어 없어? 없어. 상수도 0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얘도 0이고 얘도 0인 거야.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냥 무작정 항등식이니까 0, 0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왜인지를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오른쪽에 K가 없으니까 K가 없어져야 돼서 0이고 상수가 0이니까 얘도 0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0이고요.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연립해보시면 얘 2 곱할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6Y는 0이고 이 둘을 더하시면 5Y 마이너스 5는 0이고 Y는 1이 나오고요. 1 대입해보시면 X는 3이 나와.
그냥 계산을 빠르게 했어. 어차피 연립이니까. 그럼 얘는 몇 콤마 몇인 거야? 3,1인 거야. 우리 뭐 찾은 거야 지금? K 값에 관계없이 다시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XY 값을 찾은 거야. 그 말은 뭔 소리야? K가 뭐든 간에 3,1은 항상 지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3,1이 정점인 거야. 그럼 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것도 뒤에 가서 이제 한 번 더 할 거예요. 3,1이 여기 있어. 3,1이 여기 있어. 그러면 3,1을 항상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K 값에 따라서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치만 요 점은 변하지 않아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시계 얘기를 한 거야 아까. 저 점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돌아. 직선 기울기에 따라서. 그치만 저 점은 변하지 않아 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필수예제 7번 아까 내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 유형이, 요 개념이 이런 문제가 앞으로 꾸준히 계속 나올 거라고. 근데 우리가 결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아 이게 그런 거구나를 아는 게 문제가 아니야. 뭐야? 문제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는 이게 만약에 시험지야, 시험지 풀 때는 유형별로 나눠져 있지 않아. 맞죠? 직선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 다른 게 막 섞여서 나온다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야? 그 문제를 봤을 때 얘가 이 유형이구나, 얘가 이걸 활용해야 되는 거구나 를 알아야 문제 풀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저 정점이 언제 어떤 문제에서 쓰이는지, 언제 생기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 정점이 언제 생기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저 위에다 쓰면 안 보이죠? 정점이 도대체 언제 생기느냐, 언제 생기느냐. 정점은 두 가지 조건에서 생깁니다. 첫 번째,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미지수 K가 존재해야 돼요. 근데 뭐 미지수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어. 뭐 M이 될 수도 있고 P가 될 수도 있고 N이 될 수도 있고 몰라.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점, 당연히 이제 직선의 정점이죠. 당연히 직선의 정점은 첫 번째 언제 생기느냐? 미지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미지수가 있으면 다 정점이 있느냐? 그건 또 아니야. 그럼 두 번째, 미지수는 미지수인데 그게 도대체 어디 있느냐? 기울기 자리에 미지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기울기 자리라고 하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못 풀잖아. 기울기 자리라고 하면, 맞죠? 기울기 자리로 하려면 y눈으로 정리를 다 해야 되잖아. 그럼 귀찮잖아. 그래서 이 기울기 자리에 있다는 소리가 뭔 소리냐면 x, y 개수에 들어있으면 무조건 정점이 생깁니다. 무조건 정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너네가 그냥 눈 감고 아무렇게나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2 플러스 k에 x 마이너스 3y 플러스 5는 0이라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썼어. 그럼 얘는 정점이 있을까? 있다고. 따져보지 않아도. 정점이 뭔진 찾아야겠지 나중에. 얘 정점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고요. 왜? x의 개수 자리에 있으니까. 이해돼? 알겠죠? 이런 식인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다시 직선의 정점은 도대체 언제 생긴다? 일단 첫 번째로 미지수가 있고, 그 미지수가 어디에 있다? x, y의 개수. x든 y든 아니면 둘 다든 상관없어. 그냥 x, y의 개수 자리에 있으면 정점이 무조건 생겨. 근데 정점이 있는데 정점을 안 구한다? 문제가 안 풀려. 알겠어? 지금 문제에서는 정점을 찾으라고 했잖아. 맞죠? 근데 뒤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그냥 8번을 바로 이어서 볼게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애가 있고 mx 마이너스 y 플러스 m 플러스 1은 0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사분면이, 아니 이 두 개의 직선이 사분면에서 만나래. 어디 사분면? 1사분면에서 만나래. 그럼 얘를 그냥 고지고대로 풀어보자. 아, 하나의 직선이 있고 또 하나의 직선, 두 직선이 나왔다. 근데 그거의 교점이 1사분면에 있으려면 교점을 찾으면 되네? 맞죠? 맞죠?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있던 배경 지식으로 한번 풀어보자고. 두 직선이 있는데 그 두 직선이 1사분면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교점이 있으면 되겠네. 그럼 일단 교점부터 찾을게요. 교점을 찾기 위해선 연립을 해야 되죠.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고요.
mx-y 플러스 m 플러스 1은 0이니까 둘이 연립방정식을 풀어보시면 위아래를 더하면 되겠죠. 위아래를 더하면 m 플러스 1의 x 플러스 m-1은 0이 되고요. 그럼 x는 m 플러스 1분의 얘 넘겨서 계산하면 1-m 이렇게 나와. 괜찮니? 또 y는 그러면 x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정리해서 y가 뭔가가 나오겠지? 그런데 1사분면상에 있어야 되니까 얘가 0보다 크다,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푸는 거야.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배경 지식으로는. 그러니까 뭐야? 분명히 저 두 번째 직선은 x 앞에 m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뭐가 있어? 무조건 정점이 있어. 정점이라는 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 그치만 우린 지금 얘를 구했어, 안 구했어? 안 구했지. 그러니까 문제가 산으로 가는 거야, 풀이가. 그러니까 풀이가 길어지는 거야. 알겠어? 심지어는 정점을 안 구하면 아예 못 푸는 문제도 생겨. 나중에 풀다 보면.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여기 그 어디에도 정점이라는 말 없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라라는 말 없어. 근데 우린 볼 줄 알아야 돼. 뭐를? 직선이 나왔다, 미지수가 나왔다. 그게 x, y 앞에 있다. 뭐가 있다? 정점이 있다. 그러면 얘를 m으로 묶어보면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 되고요. 오른쪽에 m 값 없잖아. 그 왼쪽도 없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x는 뭐고?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이어야 되니까 얘도 0이어야 되니까 y는 1이다. 정점은 마이너스 1,1이다. 까지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그러면 이렇게 정점을 찾아놓고 도대체 뭘 하라는 소리냐? 정점을 찾아놓고 항상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x축, y축 찍어놓고 정점이 마이너스 1,1이니까 여점 찍힐 거야. 마이너스 1,1. 그러고 나서 얘 그래프도 그려야 되니까 얘는 정리해보시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돼요. 반대로 넘기면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괜찮아?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야. 이렇게 생긴 직선은 m의 값에 따라서 미지수 값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 그치만 뭐는 항상 지날 수밖에 없어? 요 정점은 항상 지날 수밖에 없어. 정점은 항상 지나.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 근데 우리는 어디서 만나야 돼? 교점이 1사분면에서 만나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 돼. 또 이렇게 생겨도 상관없죠. 그치? 그러니까 어디와 어디 사이? 요 점과 요 점 사이를 관통해서 이렇게 지나가야 돼. 그래야 교점이 1사분면에서 생길 거야. 라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요 범위는 어떻게 구하느냐? 경계값을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지날 때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지날 때가 있을 거야. 왜? 사분면을 나누는 애들은 절편이거든.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m의 값의 범위는 뭐를 기준으로? 절편을 기준으로 나누면 된다. 그럼 이 절편은 이 점은 0,2라는 점이고요. 이 점은 2,0이라는 점이야. 알겠죠? 그러면 봐봐. 마이너스 1,1과 0,2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니? 마이너스 1,1과 0,2의 직선을 다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1이야.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1,1과 2,0을 지나는 직선은 2에서 마이너스 1 빼면 3이고요. 0에서 1 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맞니? 우린 근데 그거 얘와 얘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고. 맞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m은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다가 되는 거야.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정신 차리고. 힘들지? 힘들어도 해야지.
힘들다고 안 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우리가 너네가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너네는 그 전자기기나 이런 걸 좀 좋아하니? 전자기기 좋아해? 그러니까 핸드폰에 욕심이 있어? 뭐 사실 욕심이 있어도 마음대로 바꾸진 못하잖아. 결국 너네 돈으로 바꾸는 게 아니니까 부모님이 바꿔주셔야 되는 거니까. 근데 욕심은 있죠. 그렇지. 근데 나도 이제 전자기기에 욕심이 있거든. 전자기기 욕심이 있는데 내가 이제 원래 학생 때 나도 이제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는 욕심은 있지만 바꾸진 못했어. 근데 사실 그때는 내가 이제 특히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스마트폰이 없었거든. 내가 중2 때인가 중3 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거든. 갤럭시 S1 해가지고 진짜 실제로 중2 때인가 처음 나왔어요. 그때는 너네가 알지 못하는 브랜드들도 많았어. 그 당시에는 LG도 스마트폰을 만들었어요. LG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토로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토로라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일본 브랜드예요. 일본 브랜드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고. 근데 요즘 일본 핸드폰 없잖아. 일본에서 만드는 핸드폰 없죠. 거의 안 쓰죠, 한국에서. 근데 그 당시에는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많았어. 그리고 원래 갤럭시가 아니었어. 이름이 애니콜이었어. 삼성 핸드폰 이름이 원래 갤럭시가 아니야. 애니콜이었어. 근데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갤럭시로 바뀐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쭉 이어져 온 거지. 어떤 그런 식인 건데. 자,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서 욕심이 별로 없었어. 그때는 이거야. 폴더폰이냐? 슬라이드폰 뭔지 아니? 이렇게 밀어서 여는 거? 그거냐? 아니면 터치폰이냐? 그때 터치가 있긴 했어. 터치폰이냐? 이거 차이야. 근데 이제 그 중에 당연히 이제 듣기만 해도 터치폰이 제일 비싸 보이잖아. 근데 터치폰이 요즘은 이제 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식이었냐면 요즘은 이제 핸드폰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정전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판에서 핸드폰 화면에서 전기가 나오고 근데 내가 손가락을 딱 대는 순간 내 손가락을 통해서도 전기가 흐를 거잖아. 그걸로 이제 터치를 인식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너네 핸드폰 화면이랑 손가락이 닿으면 알 수 있는 거야. 뭔 느낌인지 알겠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터치는 이제 압력을 보는 거야. 압력을 측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꾹 눌러야 인식을 해. 근데 내가 화면을 꾹 눌러서 계속 자극을 시킨다고 쳐봐. 그럼 쉽게 고장 나잖아.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핸드폰 이제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빈 공간이 있어. 그러니까 핸드폰 화면이 이제 화면이 이렇게 있어. 스크린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위에 원래 우리 요즘 보호 필름은 딱 그냥 붙이잖아. 근데 보호 필름이 여기 빈 공간이 있고 이렇게 떠 있어. 그래서 내가 손가락으로 여길 만약에 눌러. 그럼 보호 필름이 이만큼 눌리겠지? 그럼 그 보호 필름이 눌린 이 장소를 인식을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손가락이 두꺼워. 그럼 보호 필름이 전체적으로 눌리겠지. 요즘 손가락이 두꺼워도 잘 인식하잖아. 그치? 손가락이 두꺼워도 이제 여러 개가 막 눌리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 근데 그때는 어떤 식이냐면 이게 손가락 좀 굵은 사람이 누르면 그 범위가 다 눌려. 그래서 특히 남자들은 터치폰을 쓰기가 힘들었어 그때는. 그래서 요즘도 막 삼성은 펜 같은 거 있잖아. 삼성 펜 이런 거 있잖아. 그때는 볼펜으로 눌러도 눌려. 압력만 측정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딱 전용 펜이 있어야 눌리잖아. 근데 그때는 볼펜으로 눌러도 눌려. 그래서 터치폰을 사놓고 볼펜으로 누르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식이었어. 그래서 이제 여자애들이 손톱을 길러가지고 손톱으로 눌렀어. 그래 이제 정교하게 누를 수가 있어. 그때는 이제 화면도 안 컸으니까. 하여튼 그런 식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나는 이제 터치폰은 관심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중학교 때 이제 갤럭시가 처음 나온 거야. 갤럭시 S가.
처음 나왔고, 그때 이제 LG에서 베가라는 애가 있었어. 베가라는 이름이 핸드폰 이름이 베가야. 베가모 이런 식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모토로라에서 딱 이름만 들어도 이제 일본 브랜드잖아. 모토로라에서 이제 핸드폰이 이렇게 세 개가 나왔어. 초창기에 모토로라 원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이렇게 세 개가 있었어. 그래서 이걸 사고 싶은 거지 내가. 나왔으니까, 새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부모님한테 엄청 쫄라가지고 이제 그때 내가 그 당시에 LG 베가 레이서라고 있었는데, 베가 레이서라고 있었는데, 이제 베가 레이서를 사가지고 이제 썼었어. 이게 갑자기 왜 하냐면, 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전자기기를 되게 욕심이 많거든. 그리고 자주 바꿔. 그리고 집에 컴퓨터나 이런 것도 자주 바꾸고. 그리고 이제 이왕 살 거면 좋은 걸 사고, 보통 그런 식인데, 어제 저녁 11시에 이제 삼성에서 Z 폴드가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언팩 행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홍보를 하는 거야. 그 사장이 나와가지고 아니면 마케팅 담당 이제 좀 높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이번에 뭐가 바뀌었고 뭐가 좋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내가 11시에 그걸 보면서 사야겠다. Z 폴드 7이 나왔는데 이번에 나온 거 사야겠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기는 거야. 전부터 내가 원래 포였나 5였나를 썼었어. 원래 썼어. 근데 쓰다가 지금 핸드폰으로 바꿨거든. 근데 그거의 결정적인 계기가 이 수업 영상을 찍어야 돼서야. 폴드가 일단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별로 안 좋아. 그 다음 두 번째로 배터리가 별로 안 좋아. 그 다음 세 번째로 비싸. 이게 세 개가 단점이거든. 이 세 개가 다 걸려. 일단 비싸니까 용량을 너무 큰 걸 못 사. 그 용량을 줄여. 그 다음에 배터리가 없으니까 한 2개 찍으면, 영상 2개 찍으면 핸드폰이 꺼져. 그 정도야, 폴드가.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가 안 좋아.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나 그냥 불편해도 좀 참고 쓰다가, 너네 과학도 다니는 친구들 알겠지만 과학도 이제 영상을 주시거든. 근데 어떤 애가 과학 영상을 클린 시간에 보고 있는 거야. 숙제를 다 해서. 그래서 과학 영상, 그래서 이제 내가 혼내려고 갔어. 수학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냐. 그래서 옆에서 쓱 보고 있었어. 걔가 이어폰을 꽂고 듣고 있었으니까 내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옆에서 뒤에서 쓱 보고 있었어. 놀래키려고. 근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내 영상보다 화질이 좋은 거야. 제 과학 영상이.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좀 그런 거에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애들도 느끼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든 거야. 이걸 보고 과학과에서 영상을 받고 내 거 영상을 받았는데 이제 화질이 차이가 나면 뭔가 애들도 느껴지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칠판이 좀 잘 보여야 수업을 들을 거 아니야. 영상으로 결석을 하거나 그랬을 때. 그래서 바꿔야겠다 해서 이제 바로 바꿨어요. 울트라로. 그러면서 울트라에서 아무리 비싼 걸 사도 폴드보다 싸. 내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울트라에서 이제 제일 비싼 1테라짜리를 사고, 용량이 제일 큰 걸 사고 해도 폴드 사는 것보다 싸. 왜냐면 폴드는 기본적으로 200만 원이 넘어가. 근데 이제 울트라는 아무리 비싸봤자 200만 원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내 입장에서는 폴드를 원래 나는 계속 썼었거든. 그래서 폴드를 쓰는 입장에서는 이제 싼 거야. 그래서 이제 샀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게 그런 게 다 개선이 됐다는 거야. 일단 비싼 건 개선이 될 수 없어. 전보다도 더 비싸졌어. 근데 비싼 건 그렇다 쳐. 근데 카메라랑 배터리가 다 좋아졌다는 거야. 카메라도 울트라랑 똑같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울트라랑 폴드 7이랑 똑같아, 카메라가.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데 바꿔야 되나? 이제 바꿀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그래서 지금 조금 고민 중이에요. 전부터 이제 고민을 하긴 했어. 왜냐면 저게 정식으로 나오기 전에도 어느 정도 정보는 풀리니까.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딱 나온 거 보고 바꿀까? 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저 핸드폰을 그냥 학원에 계속 두면서 그냥 영상 촬영용으로만 쓸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영상 촬영용, 근데 저걸 영상 촬영용으로만 쓰기에는 좀 아깝긴 해. 이제 그래도 삼성에서 폴드 말고는 제일 비싼 핸드폰인데 거의 한 180만 원인가 그러는데, 그래서 아깝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산 거 쟤를 뭐 중고로 팔아도 또 귀찮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아마 쟤를 그냥 갖다 놓고 쓰고 그냥 평상시에는 폴드로 그냥 핸드폰 하고, 그다음 쟤도 그냥 개통을 그대로 둬가지고 그냥 뭐 학생들한테만 저걸로 연락을 할까 싶기도 하고. 근데 전화번호를 나누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나는 아직 안 나눴는데, 학생들이랑 내 평상시 쓰는 거랑 안 나눴는데, 제일 불편한 게 그거야. 보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너네 모르는 번호로 전화하면 받아 안 받아? 요즘 잘 안 받지? 스팸 전화가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난 다 받아. 왜냐면 그 번호가 부모님 번호일 때가 있어. 부모님들도 전화를 하시니까. 근데 내가 부모님 핸드폰은 저장을 안 해놓거든. 왜냐면 전화번호를 저장하면 카톡에 뜨잖아. 그럼 카톡에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 지금 아가토스 학생들만 해도 내가 이제 전에 있던 걸 안 지우니까 그냥 계속 두니까 막 몇백 명이 돼. 카톡에 아가토스로 시작하는 뭐만 몇백 명. 근데 거기에 이제 학부모들까지 하면은 2배, 3배가 되는 거야. 그런 식인 거야. 그래서 이제 저장을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번호가 와도 다 받아야 돼. 특히 010으로 시작한, 요즘 스팸 전화도 010으로 오잖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불편해서 그냥 전화번호를 좀 나눌까. 그래 놓고 이제 전화번호를 나누면 내가 평소 연락하는 사람들은 따로 저장해 놓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따로 저장해 놓고, 이렇게 해서 저장해 놓고 쓸 수가 있으니까 따로 할까 싶기도 하고. 전 고민이 많아요 요즘. 고민이 많은데 일단은 혹시나 내가 핸드폰을 또 사게 되면 나중에 또 샀다고 얘기를 해줄 테니까. 다음 주부터 사전 예약이래. 나는 핸드폰을 사면 무조건 사전 예약으로 사거든. 무조건. 나중에 한두 달 기다려가지고 조금 싸지는 한이 싸지겠지. 근데 그것보다 그냥 나오자마자 바로 사는 게 또 이제 욕심이 있다 보니까 사는 게 좋아서 무조건 나오자마자 사거든. 저것도 나오자마자 바로 산 거거든.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래서 얼마 안 썼어 지금. 그런데 무튼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바꾸면 또 보여줄 테니까. 봅시다. 8번. 8번 받고 이 문제를 하나만 더 복습합시다. 우리 하나만 더 복습합시다. 79번 볼게요. 79번에 결국에 기울기 자리 또는 XY의 개수 자리에 지금 M 값이 들어가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는 정점이 생길 거고 얘의 정점은 따로 뭐 정리할 것도 없이 0,2겠죠. 맞지?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이 0,1을 지나는 직선을 내가 한번 그려보면, 아까도 비슷한 거를 그렸었는데 0,1을 지나는 직선들을 쭉 그려보면, 그러면 0,2가 여기 있겠죠. 이렇게 0,2. 그럼 얘를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을 거라고. 근데 그 직선 중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5,1과 2,3을 이은 선분 AB와 만나도록 하래. 그 5,1을 찍어볼게. 5,1을 찍어보면 여기 찍힐 거고요. 그 다음에 2,3을 찍어보면 여기 찍힐 거야. 그러니까 선분 AB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0,1을 지나는 직선과 이 선분이 만나려면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지. 또 이런 식으로 생겨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무수히 많을 거야. 근데 그 범위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겠냐고.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겠어? 끝과 끝 사이에 있을 거라고. 맞나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밑으로 가야 되고 얘보다는 위로 가야 되는 거야. 맞니? 괜찮아? 그럼 기울기 구해봐. 0,2를 지나면서 2,3을 지나 몇 분의 몇이니? 기울기 2분의 1이죠. 또 0,2를 지나면서 5,1을 지나 몇 분의 몇이니? 5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근데 얘보다 밑에 있으니까 기울기는 2분의 1보다 작은 거고, 얘보다 위에 있으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등호도
성립을 하는 거고요. 이 경우는. 왜? 여기서 딱 만나도 선분과 만나는 거니까. 선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됐니? 이런 식으로 정점이 있을 때는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9번은 원래 얘도 마찬가지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얘는 모르셔도 됩니다. 공식은. 알겠죠? 왜? 직선은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게 쉬워. 너네 이 직선과 이 직선 교점 못 구해? 교점 못 구해? 교점 구할 수 있잖아. 그럼 그 교점과 이 2,2를 지나는 직선 못 구해? 구할 수 있잖아. 그럼 구하면 돼. 그래서 필수 예제 9번은 여기 밑에 있는 풀이 말고요. 이 풀이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 풀이로 풀지 마시고 밑에는 요 다른 풀이 있죠. 다른 풀이라는 게 직접 교점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푸셔라 라는 거예요. 위에 풀이는 버리세요. 모르셔도 돼요. 알겠죠? 위에 풀이는 모르셔도 되고 밑에 풀이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80번을 얘들아 80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따로 일부러 이제 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풀지 말라는 그렇게 풀면 안 되니까 일부러 안 알려드리는 거니까 80번 한번 풀어보세요. 음, 80번까지 풀면 오늘 진도 나가야 되는 건 끝이 나는 거고요. 팔십 번에서 교점 찾아서 그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 찾아주시면 됩니다. 풀어보셨죠?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교점을 그냥 찾고요. 연립을 해서 교점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에 만족하는 직선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니까 한 번씩 쭉 풀어보세요. 못 푼 학생들은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질문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93번, 94번 이렇게 두 문제 보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93번, 94번 93번 같은 경우에는 정점을 활용하는 거고 94번도 정점인데 우리가 방금 풀었던 거랑 굉장히 흡사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보시면 2x-y는 3 위의 점 AB에 대하여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6에 6은 0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라 라고 돼 있잖아.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 위의 점 A, B야. 맞지? 그럼 얘 위의 점 A, B니까 A, B를 저기다 대입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럼 대입을 해보면 2a-b는 3인 거고 b는 2a-3이 되겠지? 맞죠? 그러면 그 b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얘는 뭐가 되느냐? ax에 플러스 2a-3의 y에 플러스 6은 0이 되는 거고요. 맞죠? 6은 0이 되는 거고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야 된다고. 맞지? 그럼 뭐에 대한 항등식이야 얘는? A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야. 항상 지나는 점은. 그래서 A로 묶으시면 X 플러스 2Y에 마이너스 3Y 플러스 6은 0인 거고요. 결론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되는데 얘 가만 보면 Y는 2가 바로 나오죠. 그치? 그럼 Y에다가 2 집어넣으시면 X는 마이너스 4가 바로 나올 것이다 해서 항상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4,2다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고요.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도 볼게요. 94번에 y는 mx 플러스 2m 마이너스 1. 뒤에 걸 보기 이전에 얘들아. 뒤에 걸 보기 이전에 얘를 딱 봤어. 그럼 얘를 딱 보자마자 정점이 생각나야 돼. 얘를 봤는데 정점이 안 떠오르면 안 풀린다고. 알겠지? 얘를 딱 보자마자 정점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y는 m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m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그러면 왼쪽에 m 있어 없어? 없지? 그 오른쪽에도 없어야 되죠.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x는 뭐여야 돼? 마이너스 2여야 돼. 그럼 x가 마이너스니까 요만큼이 없어졌어? 그럼 그냥 y는 뭐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얘의 정점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라고. 됐니?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러니까 저 직선은 기울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항상 지나. 근데 그 직선들 중에 얘와 만나야만 해. 이 사각형과 만나야만 해. 그러니까 이렇게 지난다 손쉬어. 그치? 그럼 최대치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경계값 찾으라 그랬지? 최대치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이 점을 지날 때까지. 그럼 1,2를 지난다는 거니까 1,2와 얘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3분의 3이니까 1이 되겠네요. 기울기. 맞죠? 또 최소는 제일 밑에는 이렇게죠. 맞지? 이렇게 지금 얘는 몇 콤마 몇이야? 3,1이지.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과 3,1을 지나는 직선은 5분의 2인가요? 그럼 m 값은 뭐다? 5분의 2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1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됐니? 이런 식으로 여기에 그 어디에도 정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치만 x의 개수 또는 기울기 자리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직선은 무조건 정점이 생길 것이다. 무조건 정점이 생길 것이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숙제는 당연히 여기까지 풀어오시면 되고 센 한번 펼쳐볼래? 센 보시면 센의 직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유형 유형 9번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유형 9번. 문제수가 좀 많긴 한데 앞부분은 그냥 단순 연산 문제예요. 그냥 직선의 방식 찾는 거여서 앞부분은 쉬울 거예요. 그래서 문제수는 있지만 많지만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형 9번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유형 9번. 따로 안 배운 유형은 없어서 다 알려줬으니까 유형 9번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직선의 방식. 오케이.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합시다.